그래서 좀 더 내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유사전체주의고요. 두 번째는 도둑 정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저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조금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저를 알아보지 않고 저는 울산에서 조용히 제 연구실에서 그냥 있다가 정년퇴임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점점 악화일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 전체주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이 제목은 뭐 문재인 정권의 국가 정체성 훼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크겠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그러니까 헌법을 횡행화시켰죠. 헌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헌법 정신도 의미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뭐 인치나 전체주의 형태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체성은 단군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순혈입니까? 무엇입니까? 몇천 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 우리나라에 했었던 지식인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1948년 우리나라 건국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국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의 방해로부터 막아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제국주의를 극복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건국 이전서부터,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냐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언제죠? 이래요. 좀 상해인가요? 이러면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여자가 참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이 잘 된 거고 아주 훌륭한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런 거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른 형태의 체제를 옹호하고 다른 이념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게 종중좌파가 있고요, 종북좌파가 있는데, 그 한쪽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근데 5대 민국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지난 20, 30년 동안 그 말씀을 드린 세계 공산화 전략, 그리고 동북공정, 그리고 초안전, 이러한 모든 것을 구사해서 대부분의 좌파가 종중좌파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당 쪽에서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종중좌파가 되죠. 이들은 우리나라의 이권을 중국에 들어바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싸움을 뭐 여야의 싸움이라든지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종중좌파와, 그러니까 반대한민국 세력이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놀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아시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 수십 가지의 죄를 씌워서 그 증거를 조작을 했는데 올해 전부 무죄가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거의 좌파 판사한테, 종중좌파 판사들한테 장악돼 있는 상태인데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구속도 됐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도 않아요. 증오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누구를 그렇게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수많은 증거를 조작을 하고 또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이 문제는 역사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며, 지금 현재 그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일까요?
그것이 그 사법부 유린으로 나타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의대 개혁을 한다고 의대 증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문화대혁명 때 그 이전에 의사 때려잡던 중국의 모습이 상당히 눈에 비칩니다. 제가 20대 24살에 유학을 가서 26살 때까지 석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막 배운 얘기가 그런 얘기를 배웠었는데 사회학 시간에 중국의 의사들을 갖다 다 부르주아라고 때려잡고 난 다음에 6개월 과정으로 다 전국으로 내보냈다. 사실입니다. 정말 막 의사들을 막 심하게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그 6개월 훈련받은 의사들이 전국을 나갔는데 그 의사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겠습니까? 그 무슨 6개월의 의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잘못 가면은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수준의 그런 질이 낮은 병원과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다니는 아주 개방화된 민영화된 병원이 있습니다. 이원화되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공수처를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게 저거는 중국의 공안의 모습이고 검찰의 힘을 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경찰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중국하고 비슷해지지? 자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경찰청에 지방경찰청 앞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그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나와서 전 놀랐어요. 왜? 대한민국 경찰청에 중국 공산당을 축하한다는 플랜카드를 달아야 하는지 그 곳곳에 관공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언론은 이제 철저히 장악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사실 유튜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이 유튜브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언론에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말하는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글로벌리스트 문제라든지 또 부패 문제라든지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아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음모론을 취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언론은 거의 장악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권에서 눌렀다 그러면 지금 민주노통을 통해서 장악을 하고 그들이 부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은 부패 공동체 그러니까 종중 매국 세력, 그다음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과거의 종북 출신들 그리고 부패한 세력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권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 5년을 상당히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이브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국힘당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하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우리나라 선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우리나라 탄핵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관위가 절대로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으로 절대로 당선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말로 뜻이 있어서 그 길을 가시려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하면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여기서 싸워주시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세뇌화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82학번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교육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사회 이런 국어 이러한 모든 것과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이 알고 있는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학생들이 일선학교 교사들이거나 아니면 장학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시청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교육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반대한민국적인 것 그리고 이게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미화하고 남한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나와서 우파 운동을 하거나 이 바로잡으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들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뇌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뇌화는 원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을 말하지 않고 왜곡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감성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 국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세계 거의 1, 2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한 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오피니언이고, 그리고 감성적 접근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아주 심각한 우려고, 거기에 역사 교육을 왜곡하고 사회과학 내용을 어격하고, 이렇게 문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권은 도둑 정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둑 정치 하면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사회학 용어고 정치학 용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클랩터크라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에 그게 있습니다. 액센트가 있는데,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정권을 차지해서, 권력을 차지해서 부패 공동체를 해서 임기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집권 기간 동안에 최대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클랩터크라시라고 그럽니다. 그 문재인 정권 동안에 수많은 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검찰을 갖다 무력화시켜서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했죠. 우리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임 생각나시죠? 옵티머스 생각나시죠? 가로등 전멸기 납품비리 생각나죠? 조국 펀드 생각을 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60여 개가, 울산 그 하명수사 부정선거 그것도 있었죠. 그리고 청와대 개입, 이거 지금 수사가 됐나요? 되지 않았나요? 수사가 됐나요? 수사가 되지 않았죠. 그 각 부패 공동체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별로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인지도 조사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그 선거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도둑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검찰을 무력화시킬까요? 당연히 검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그 검찰을 이용을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고, 뭐 문제가 있던 수사도 있었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모두 부패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자 보십시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누가 비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서 끌어내렸죠. 너 공천 취소한다. 내려와. 딱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악영향이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피의자라든지 부패가 심한 사람이든지 정과가 심한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 더욱더 공천을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 깨끗한 사람 만나고 문재인 하나만 하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문재인만 구속해라 이러지만, 모조리 다 도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겁니다. 자, 어디의 모습입니까? 거기가 어느 당의 모습입니까? 민주당의 모습이죠. 그리고 국힘당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백현동, 대장동 이랬을 때 야당만, 민주당만 연관이 돼 있던가요? 정관계, 그리고 뭐 사법부, 여야 다 물려 있죠. 그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심하죠. 이렇게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를 클랩토크라시라고 그럽니다. 결국 방탄국회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떼도둑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언론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을 하면 되는데, 언론조차도 먹이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사실을 말씀을 드리니까 가슴이 좀 아프시죠? 네, 뭐 거부하기도 그렇고, 뭐 맞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 대중선동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어떤 자괴감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 조국을 수호한다, 뭐 조국 수호대를 만들었으니까 뭘 왜 수호하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수호하냐? 입시 비리를 수호하겠다는 거냐? 아니 그 울산 부정선거 비리를 생각하냐? 아니면 가로등 전멸기 그 납품 비리를 수호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동생이 2억 받고서 교사 채용한 걸 수호하냐? 왜 수호하냐 이거예요. 수호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회에는 무슨 팬덤 정치도 아니고 무슨 광신 정치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하고 반대인 사람은 무조건 욕하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을 비판을 하면 나보고 좌파냐고 그래요.
너 주사파냐 이래요. 그러니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에 갇혀서 상당히 감성적 접근을 하는 걸 넘어서 이거는 이제 약간 벌이라든지 개미가 무슨 페로몬이나 이런 거에 무슨 이렇게 쏘여가지고 정신을 잃고 한 곳으로 전부 가고 있나 이런 정도로 다 유사 전체주의하고 디지털 파시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가 이런 생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재는 중국을 가지 못하는데요. 이전에 몇십 년 전에는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강도가 있거나 누가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줘봤자 나만 손해고 이전에 수천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 파괴가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횡행화돼 있고 상권 분립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부패 공동체 클랩토클러시한테 완전히 장악됐죠. 그리고 종북 종중 세력이 기득권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부패 먹이사슬이 공고화됐고요. 그 아이들은 좌파 세뇌화 교육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들 제도권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웃사이더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그냥 5분에서 10분 사이로 제가 하고 싶은 건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정립과 그 다음에 체제를 갖다 회복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구태의연하고 나는 싸우기 싫어 그냥 그럼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싸우기 싫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쟁하기 싫고 좌파한테 어느 정도 굴복하고 싶고 나도 진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민을 가든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좌파의 노예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엄밀히 말해서 좌파가 아니고요. 종중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이권을 들어 바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좌파 내에서도 한심한 좌파죠. 여러분 베트남 같은 좌파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존심도 강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반중국이면서도 아주 잘하고 있죠. 나름대로 아주 잘한다.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왜 이렇게 나라를 들어 바치는 것이 전통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조선사회에 있어서도 우리는 위계적 질서에 중국에 있고 우리는 소중하고 지금은 마찬가지죠. 중국이 있고 우리는 들어 바치는 거고 거기에서 이익을 나누는 거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살지 않으려면은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촛불은 인민민주주의고 광장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도 아니고 공화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박용효, 김옥균, 서재필, 이승만 이런 사람들에서 이론화 작업이 돼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이 갑신정변에 반영하려다 안 됐고 나중에 갑오경장에 반영을 했고 그게 안 돼서 계속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이 정신을 넣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은 법의 지배고 공화제가 일어나는 거고 인민이나 광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모조리 옳다 이런 말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민이 옳은가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휘발유 값을 반으로 내릴까요? 그럼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울산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공짜로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국민이 무조건 옳은가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있는 거고 법치가 있는 거고 공화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청중들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제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민족이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북한에 흡수된다고 그러면 체제를 버리고 우리 민족끼리 할 자신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북한은 그러면 김정은은 우리 민족끼리를 하면 자기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에 흡수될 자신 있나요? 그 사람은? 그럴 생각 조금도 없죠. 그런데 왜 민족을 강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은 뭐 수만 가지로 갈라 나와서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자기 정체성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젠더가 40몇 가지가 있고 500몇 가지가 있고 트랜스젠더도 좋고, 저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인권 중요한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러면 네 딸 저기 샤워실에다가 트랜스젠더 집어넣으니까 괜찮겠느냐? 그럼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면서 제자들은 된단 말이에요. 트랜스젠더가 목욕탕에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 민족끼리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애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갖다 놓지만 해내야 되는 애들은 우리 민족끼리로 절여서 살아라는 거죠. 이 부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면 나 수구 꼴통이야. 맞아. 보수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수가 정말 사랑스럽고 보수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해야 됩니다. 보수가 왜 좋은지 한국의 보수주의를 다 정립해야 되는데, 한국의 보수주의는요. 자, 제가 우리나라를 진보와 보수로 나눈 거를 상당히 좀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진보가 리버럴리즘입니까? 우리나라 진보가 리버럴리즘입니까? 아니죠. 전체주의죠. 우리나라의 리버럴리즘은 보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시면 박용원과 쓴 건백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오경장의 그 개혁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재필과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이 보수를 안 좋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그동안 너무 희생 정신이 없었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삼국시대만 해서도 그 귀족들이 전쟁에서 죽었죠. 전쟁에서 죽은 왕이 많이 있었죠.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 전쟁터에서 죽은 왕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비 중에서 전쟁터에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전부 도망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생정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니들이 나가서 싸우면 나 나중에 있다가 구경하다가 나 한 자리 할게.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보수는 정말 두 번째 덕목으로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수는요, 옛날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라 선조들부터 계속 내려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왜 유럽에서 아직도 라틴어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는 뭐 이탈리아 쪽이고 고온데 그걸 왜 배우냐면요. 각급 학교에서 배웁니다. 유럽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언어를 알아야 되고 로마 언어를 알고 원전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과 출신인 분,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미적분 졸업하고 사용하십니까? 안 하시죠. 근데 배우죠. 왜냐하면 인류가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유행가가 좋으십니까? 클래식이 좋으십니까? it depends on이죠. 그렇지만 계속 있어 보면은 클래식이 훨씬 좋죠. 마음을 움직이고. 왜 그렇습니까? 몇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서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아까 자기 희생정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고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사고력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어해요. 제가 책을 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쓰지 말고 유튜브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유튜브도 1분 이상 하지 마라 이런다. 왜냐하면 10초나 20초를 해야지 듣는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하면 맨날 배신할 수 있다. 밑에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5초 단위로 배신을 한대요. 1초, 2초만 지겨우면 바로 배신하고 바로 배신한대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감각만 찾는다. 그런데 정말 교육 쪽에서 잘못된 게 막 이런 걸 번쩍번쩍 달아놓고 뭐 시설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잘하는 것은 받아쓰기 하고요. 암송하고 그런 거. 제가 희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숙제가 뭐냐면 애니멀팜을 여름방학 때 외워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난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서 토플 시험을 봤는데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고 내 동기들 다 그렇습니다. 번쩍번쩍 뭘 달고 막 이러고 뭐 만세를 부르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고 이러면은 사고력이 마비가 되는 거죠. 사람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속에서 이 나라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젊은 세대들한테 내가 대신 싸워줄게. 광화문에서, 강남역에서 니들은 공부만 해. 너는 의사니까 공부만 해. 이렇게 잘못 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빠가 나가서 죽을 테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 나라가 없어지는데 뭐가 문제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성은,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기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이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적자입니까? 대한민국이죠. 1948년 8월 15일 그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애썼고 지금 다 왔습니다. 그런데 북에 들어바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중국 공산당한테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는 걸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좌파, 우파, 뭐 종중좌파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정말 살리기 줬으면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왜 아카데믹하게 진행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전공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하면 훨씬 더 심도 있게 아카데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